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설명드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프린트 5단이라는 걸 딱 썼는데, 그쵸? 그러면 당연히 5단이기 때문에 5일은 5, 50, 15, 20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 자, 홍길동한테 하루에 되게 간헐적으로 많이 5단을 출력해달라고 하면, 자, 홍길동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런 요청이 있을 때마다 매번 요런 녀석들을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느니 어떻게 하는 게 낫다? 함수로 정의하면 된다 했잖아요. 보이드, 함수명, 소괄호, 중괄호. 그죠? 그래서 그런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요런 식으로 프린트 5단이라는 걸 딱 주면 된다고 방금 설명을 드렸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가 저한테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홍길동한테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래, 홍길동이 저라고 할게요, 그냥. 평소에는 저한테, 야, 이제 5단만 요청을 해가지고 요거를 업무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야, 니가 좀 똑똑하니까, 야, 이제는 5단이 아니라 6단을 가끔씩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쟤는 당연히 사원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직급상 낮으니까 위에서 까라면 까야겠죠. 속된 말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5단을 만들었던 걸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6으로만 바꿔주면 당연히 6단 출력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요렇게 적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런 식으로 적은 인트 단과 보이죠? 인트 단과 여러분들이 요 안에서 적은 인트 단은 달라요. 그렇지? 저번에 아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거는 이제 while문과 if문에 대해서 while문과 for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실제로 그 개념이 적용되는 거는 이제 이제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개념이냐? 뭐 부산에 있는 김철수랑 서울에 있는 김철수랑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별도 이제 지역이 다르고 그러니까 지역이 다르고 이름이 같지만 지역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얘도 얘만의 지역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얘만의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인트단과 이 인트단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트단을 강사님 여기다 썼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깊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튼간에 예를 들어서 하루 평균에 5단을 한 1000건 정도 출력을 한다 해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했어요? 뭐 당연히 반복문 돌리면 1000건 출력 가능하겠죠. 그래서 하루 평균 6단 같은 경우는 두세 건만 출력을 해달래요. 그러면 6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제가 두세 번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이런 요구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거를 뭘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함수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프린트 6단 해가지고 또 다른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저만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5단 출력하고 6단 출력을 이런 식으로 가능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프린트 5단과 6단의 결국엔 차이는 뭐죠? 지금 여러분들 인트 단의 변수값만 다르잖아요. 사실 그 차이는 뭐 함수명 다른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차이는 궁극적으로 얘네들이 나오는 단의 값이 결정되는 이유는 얘네들 때문이잖아요. 그죠? 단이 이제 얘는 5고 얘는 6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랑도 분리된 겁니다. 분리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인트단과 요 인트단은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6단을 요구하면 당연히 요걸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사실 이렇게 이제 6단도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복잡해져가지고 갑자기 부장님 회사에서 야 5, 6단 잘 쓰고 있으니까 어느 날은 갑자기 희한한 패턴이 뭐 16단, 21단, 27단, 뭐 156단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이 갑자기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57단을 뭐 한 2000건 출력해달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때마다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5단과 6단을 출력해주는 이 두 함수는 뭐가 없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라기보다는 유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자, 제가 만약에 요거를 1000번 출력하고 2000번 출력하고 10,000번 출력해도 얘는 몇 단만 나온다? 얘는요? 6단, 그죠? 얘는 6단만 나오겠죠? 그쵸?
여러분들이 몇 번, 몇십 번, 수백 번 실행해도 얘는 5단, 얘는 6단밖에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함수 자체가 좀 유연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의 단의 값이 결정되는 단의 값을 결정하게 만드는 녀석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쵸, 이 변수의 인트 단, 요 녀석 때문이잖아요. 각각의 이제 함수에 있는 요 인트 단들이 단의 값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필요 없었기 때문에 지울 건데,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함수가 유연하다, 유연하지 못하다? 그죠? 유연하지 못하다는 거. 그러면 자, 지금 이 값을 결정하고 있는 녀석이 누구라고요? 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정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면 도대체 단의 값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값을 미정으로 둔 다음에 이 변수가 어디로 오냐면 여기로 옵니다. 요렇게. 다시 함수명 요 소괄호 안쪽으로 인트 단이라는 녀석이 이런 식으로 쏙 들어와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뭐 5라고 쓰고 7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개념, 제가 이거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어떤 특정 개념을 배우기 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만 보면 얘는 뭘 출력해 달라는 말일까요? 자, 이거 변수 이제 함수명도 바꿀게요. 저는 자, 얘는 뭘 출력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얘는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숫자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인트? 단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단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요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를 실행이 안 되겠지만, 자, 얘를 1000번, 100번, 뭐 10,000번 출력해도 얘는 몇 단 출력되는 거예요? 그렇죠. 8단밖에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값이 8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요 안쪽에 이런 식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 인트 단이라는 요 값의 이 값은 누가 결정한다? 함수, 여기를 함수 내부라고 하는데, 함수 내부가 아니라 함수 외부에서 값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걸 이런 식으로 지금 실행을 하게 되면 이 5라는 값이 어디로 들어간다? 여기로 들어갑니다. 인트 단으로. 그러면 이 함수가 맨 처음에 실행을 해요. 그러면 단이 뭐인 상태로 나올까요? 다시 단이 뭐인 상태로? 5인 상태로. 그러면 얘는요? 7인 상태로. 자, 실행해 볼게요. 보시나요? 5단 나오고 7단 나오는 거. 왜요? 이 5라는 값이 여기로 들어가고 7이라는 값이 여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여기다 하나 더 써볼게요. 뭐 17이라고. 자, 실행해보면 몇 단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17단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짤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매개 변수라고 해요. 왜 매개 변수라고 하냐면 얘는 함수 외부와 함수 내부의 값을 다시 함수 외부와 함수 내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적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아규먼츠라고 해요. 아규먼츠. 영어로 하면 아규먼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인자예요. 인자. 인자값이라고 합니다. 인자값이라고.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매개 변수예요. 이런 식으로 여튼간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인트 단이라고 지금 했는데, 얘는 무슨 의도예요? 결국에는 호출할 때 지금 여기다가 값을 넣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죠? 함수 실행하면 함수 실행할 때 값 좀 넘겨줘 라고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지금 코드를 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코드를 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이 함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유연하게 코드를 적을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값을 안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오류나죠. 그럼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인트 단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값을 함수 외부에서 받기로 지금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너 값을 넘겨주기로 나랑 약속했잖아. 근데 값을 안 줬기 때문에 실행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썼으면 무조건 값을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다 5.5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건 또 맞는 걸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5.5는 실수예요, 정수예요? 실수죠. 그러면 얘는 int는 뭐만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라고요? 그렇죠. 정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넘겨주면 누가 곤란해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곤란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넘긴다? 그러면 얘를 데이터 타입으로 뭘로 바꿔줘야 될까요? 그렇죠. 플롯으로 플롯 또는 이제 더블로 변경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int로 했으면 int, 플롯으로 했으면 플롯, 뭐 더블로 했으면 더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그러니까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 타입을 맞춰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튼간에 우리가 지금 이제 곱하기를 9까지 했죠, 그렇죠? 뭐 5 곱하기 9, 그러니까 9까지 곱한 결과값을 지금 출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날은 갑자기 뭐 16단을 3까지만 곱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해되시나요? 3까지만 곱해달래요. 지금 얘는 출력을 해보면 다 9까지 곱한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만 3까지만 곱한 결과를 출력을 해달래요. 그런데 그런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금?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다가 int limit라는 변수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미트 값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리미트는 뭐예요, 지금? 9죠? 그죠? 그러면 어차피 여기다가 뭐 9 쓰나 리미트 쓰나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그죠? 다 같은 거예요. 그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9까지 곱한 건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걸 3으로 바꾸면 몇 가지 곱해지는 거예요? 3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함수 내부에서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함수 외부에서 정해진 거예요? 그죠? 함수 내부에서 값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함수는 지금 유연한 거예요? 유연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얘도 유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값이 함수 내부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원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외부에서 주어진 값에 의해서 유동적으로 값이 변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값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미정해야 된다? 미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다? 요 안쪽에 이런 식으로 들여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한 개 썼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죠?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함수 외부와 함수 내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 역할한다 해가지고 매개자 역할한다 해서 매개 변수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매개 변수 여기 빨간색 뜨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빨간색 왜 뜨냐면 지금 아까 다시 변수가 하나면 값을 하나만 넘겼으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변수가 몇 개죠? 2개죠. 그러면 값을 몇 개 넘겨줘야 될까요? 이제는 2개 넘겨줘야 됩니다. 9, 뭐 3, 뭐 이런 거 4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첫 번째 인자값, 두 번째 인자값이라 하는데 첫 번째 인자값은 무조건 첫 번째 매개변수, 두 번째 인자값은 무조건 두 번째 매개변수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썼다 해가지고 이 첫 번째 값이 두 번째 매개변수에 들어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순차적으로 값이 꽂힌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컵이 2개예요. 그러면 데이터 몇 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2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뭘 못 쓰냐면 이걸 못 씁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여기다가 매개변수를 2개 썼으면 인자값도 몇 개? 무조건 2개 넘겨줘요. 이거는 규칙입니다. 이거는 C 언어가 정해놓은 규칙이기 때문에 그 규칙을 어긋나게 여러분들 코드를 짜면 실행조차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칙을 지켜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걸 이제 아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자 보세요. int i는 20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이 int i는 무슨 변수예요? 다시 이 int i랑 이 int 단이라는 int i라 쓰지 맙시다. int k라 합시다. 지금 i가 있죠. 자, int k라는 녀석과 int 단이라는 녀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변수들은 값이 어디서 정해진다고요? 함수 내부예요? 함수 외부예요? 그렇죠. 함수 외부에서 값이 정해집니다. 근데 얘는 함수 외부에서 정해진 거예요? 함수 내부에서 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함수 내부에서 정해진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함수 내부에 있다 해가지고 함수 내부를 지역 공간이라 하거든요. 뭐라고요? 지역 공간이라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지역 변수라 합니다. 함수 내부에 있다 해가지고 지역 변수래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메인 함수 안에서 이런 식으로 쓴 것도 당연히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도 지역 변수예요. 얘도 지역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이 매개 변수는 그래요. 함수 바깥쪽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전역 변수라 하거든요. 함수 바깥쪽에 있는 걸 이제 전역 변수라 하는데, 그러면 그걸 떠나서 지금 int 단이라는 녀석은 다시 int 단과 이 리미트라는 녀석은 전역 변수일까요? 아니면 지역 변수일까요?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일까요? 전역 변수일까요? 얘는 지역 변수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왜요? 요 안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함수 내부에 어차피 포함되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 또한 지역 변수랍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짜는 분들이 처음에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코드가 함수 A라는 함수가 있다 했을 때 지금 여기 int 단 썼기 때문에 얘 int 단 이거 못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써도 된다 안 된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프린트 단에 있는 int 단은 오직 이 함수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 이 안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A 함수 안에 있는 이 int 단 또한 뭐다? A 함수라는 그러니까 A 함수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도 지역 변수고 얘도 지역 변수인데, 근데 요 int k 같은 요런 녀석들은 뭐냐면 함수 내부에서 값이 정해진다 해가지고 정확한 명장은 일반 지역 변수랍니다. 일반 지역 변수.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지역 변수인데 지역 변수긴 지역 변수인데 일반 지역 변수가 아니라 얘를 뭐라고 한다? 얘는 매개 변수로 한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매개 변수도 결국에는 뭔 거예요? 지역 변수인 거예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일반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 데이터가 정해지는 거고 매개 변수는 함수 밖에서 데이터가 정해진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볼까요? 자, 매개 변수를 안 썼을 때 자, 함수가 유연했어요? 유연하지 않았어요? 그죠? 유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도입한 거예요? 매개 변수를 쓴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를 쓰면 쓸수록 함수가 우리가 정해주는 옵션 값에 의해서 되게 다이나믹하고 유연하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도 고른다 했을 때 자동차 옵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고를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왜요? 유연하게. 그래야지 이제 소비자가 그 자동차를 살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커스텀 해가지고. 그쵸?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함수도 커스텀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코드를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함수 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